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네, 어젯밤 10시 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나스닥 시장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깜짝 반등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네, 어제 캘린더를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죠. 네, 컨센서스가 7.3%였는데 실제로 나온 이 실제 수치는 7.1%로 약 0.2% 낮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물가의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6월이죠. 예, 6월 달에 9.1%를 찍고 그 이후로 쭉 내려갔는데, 네, 어제 나온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7.1%로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건 이게 이제 12월에 발표가 된 부분이었고, 자, 내년 1월 12일에 또 발표가 되죠. 아직은 컨센서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요때 한 번 더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도 7%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 전년 동기를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얼마나 떨어졌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지금 여기가 1월 달이죠. 올해 1월. 그럼 여기가 지금 올해 12월이잖아요.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전년 동기니까 요때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요때. 그러면 요때와 이제 요때가 비교가 되겠죠. 2월, 2월. 그래서 2022년 2월과 2023년 2월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기저 효과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올해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엄청났기 때문에 7% 이상, 9%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물가 상승률을 판단하게 되면 전년 동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높았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낮게 되면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가 계속 낮게 지표가 발표가 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실제로는 물가가 올랐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를 지나 내년이 되면 점점 더 이 물가 상승률 지표는 안정화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아주 올라가고 있는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네, 계속 금리를 올렸는데 페드도 이제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이유와 명분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자, 뭐 막간의 상식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저희는 매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뉴스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다. 천천히 올리고 이제는 슬슬 경기 부양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뭐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금리를 정말 낮추거나 뭐 이러한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에 좀 더 부양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또 비둘기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뭐 요건 막간 상식이었고요. 자, 이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물가 상승률이 점점 더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고 내년 주식 시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다소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다가 아니죠. 이거는 어제 좀 잘 올랐다는 것으로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보고 실제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 새벽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이 12월 14일입니다. 12월 15일 날, 네, 여기에서 연준에서 이제 물가, 그러니까 금리죠. 예,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위원들끼리의 이 프로젝션, 그러니까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을 또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내일 새벽 4시에 있어요. 네, 뭐 월드컵 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동일한 시간에 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월드컵을 보면서 잠깐 뭐 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네, 내일 새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어제 동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 페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3월 그리고 6월, 9월에 지금 어떻게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금리 상단은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PDF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한 번이 더 나온다는 소리죠. 그게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또 PDF 파일로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럼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점도표가 바로 그 PDF 파일 안에 있을 예정이고, FOMC에 참여한 여러 위원들이 앞으로의 금리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점도표들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지금 수준이 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단이 2023년도. 근데 이 상단보다 금리가 높게 예상을 할 것이냐, 낮게 예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예상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죠.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예상이고 또 시장에서의 예상이긴 합니다만 아마 좀 5%라고 하는 금리 상단 이상으로 금리 예측치를 높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예상이긴 합니다. 뭐 깜짝 이벤트로 저 5.0%보다 더 낮게 예를 들면 4.75%라든지 이 점 도표에도 어느 정도 몰려 있는 수치들이 있잖아요. 네. 특정 그 금리에 몰려 있다 보면 그 위원들이 이 금리를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표를 좀 더 아주 유의 있게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이제 어제 있었던 이벤트와 내일 새벽에 있을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랐어요. 네, 1% 코스피는 1%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거의 2%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상당히 셌죠. 네, 어제 제가 올렸던 동영상에서는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개인과 기관이 좀 받치고 있었던 그러한 형국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가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기관이 또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이 개인들이 또 순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수급이 형성이 되는 이 모습이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개인분들에겐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시그널은 이러한 그림이 나와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코스닥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또 한 2,900억 정도를 같이 쌍끌이 하면서 순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쨌든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렇게 훈풍이 불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환율도 원달러 환율 보면 어제 1,300원을 좀 넘어서 있었는데 3.5원이 떨어지면서 1294.5원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엔달러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죠. 네, 이것처럼 환율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또 여기는 엔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과 같다. 돈은 가치가 있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외국에 있는 달러 자본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일본을 비롯한 저희 동아시아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저희에겐 좋은 일이죠. 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외국인들이 좀 오늘 많이 매수한 업종을 좀 보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실제로 제조업 쪽, 그리고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서비스업, 이런 쪽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금융 투자와 함께 이렇게 매수를 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쨌든 외국인이 가장 큰 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을 위주로 아마 다시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런 업종 위주로 관심을 갖고 개인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뭐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갖고 계시다면 좀 더 확실한 뭔가 뭐랄까요? 확실한 결정에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갖고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의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나라 경기에 있어서 어떠한 업종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유리한지에 대한 것을 제가 또 한국은행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전체적인 브리핑을 마쳐드릴까 하고, 음, 오늘 새벽 있을 네, 이 금리 결정과 FOMC 회의 의사록 이 부분 꼭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는 한번 지켜보고 언제나 이 시장은 예측보다는 네,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유의하면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